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입체화학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입체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여러분 숙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어의 정의가 무엇이고 이 용어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입체화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입체화학에서 이제 입체 이성질체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입체 성체는 이성 질체니까 뒤에 관계란 표현이 항상 생략되어 있죠. 어떤 관계의 두 분자를 우리가 입체 이성체라고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성 질체라고 해서 아이소모라고 합니다. 그죠? 이 이성 질체는 구조 이성 질체와 입체 이성 질체로 나누죠. 구성 이성 질체 또는 구조 이성 질체라고 합니다. 자, 이성 질체는 분자식이 동일해야 되는데 원자핵 간의 연결 순서가 다른 두 화합물의 관계를 우리는 구조 이성 질체라고 하고요. 구조 정체가 아닌 나머지 이성질을 다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이 입체 정체는 원자들의 연결 순서는 동일하지만 치환기 원자단의 공간 배양이 다른 두 화합물의 관계를 우리는 입체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입체 정체는 우리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거울상 이성질체와 부분 입체 정체로 나눌 수가 있죠. 이렇게 거울상 이성체와 부분 입체 이성질체. 자, 연결 순서가 똑같아요. 근데 공간상의 배양이 다르다고 했죠? 이 공간상의 배양을 영어로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연결 순서 동일한데 컨피그레이션이 다른 두 화물의 관계를 우리는 입체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이 입체 이성체는 거울상 이성질체와 부분 입체 이성체로 나뉘는데 거울상 이성체는 미러 이미지 관계가 성립하는 이성질체예요. 입체 이성체 중에서. 그러니까 두 화합물의 연결 순서가 동일한데 공간상의 배양이 달라 하지만 그 둘의 관계는 거울상이야 라고 하면 거울상 이성체고요. 거울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두 화합물의 관계를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잘 표현됐죠? 거울상 관계다. 아니 여기 거울상 관계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부분 입체 이성체는 다시 나눌 수 있긴 하는데 우리 시험 수준에서는 그냥 이렇게 시스트렌스는 어디에 해당하더라? 부분 입체 이성체에 해당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성질체 플로우 차트를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각각 이 플로우 차트에 따라서 각각의 정의들을 좀 잘 정리하는 것 중요한 거니까요. 복습할 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거울상 이성체는 이난티오모라고 하죠. 이난티오모라고 하는데, 자, 거울상 이성체는 실상과 거울상이 포개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거울상 관계인데 포개어지지 않는 두 화합물의 관계를 우리가 거울상 이성체라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거울상 이성체는 실상과 거울상이 포개어지지 않을 때 두 화물의 관계를 우리는 거울상 이성체라고 하고요. 중요합니다. 자, 거울상 이성체 관계에 있는 두 화물은 각각이 뭐다? 카이랄 분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화물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이 A가 미러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죠? 모든 화합물들은 거울상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미러. 근데 이 둘의 관계가 포개어지지 않아요. 그죠? 만약에 이렇게 평면인데 이렇게 일치시키려면 얘를 이쪽으로 하게 되면 이 업다운이 서로 바뀌게 됩니다. 맞죠? 아니면 여기 이 OH끼리 일치시키고 H끼리 일치시키면 여기 있는 요 CH3 메틸 그룹이 에틸 그룹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두 구조는 포개어 보려고 하더라도 절대 포개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포개어지지 않는 두 화합물의 관계를 우리는 거울상 이성실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난티어머스라고 되어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도 표현을 합니다. 얘가 카이랄, 얘도 카이랄. 그죠? 그래서 거울상 이성체 관계에 있는 두 화합물은 각각이 카이랄 분자다. 항상 성립하는 개념이니까요.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다음 이제 우리가 거울상 이성질체 카이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카이랄 중심에서의 RS 절대 배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이랄 중심이라고 해요. 얘는 카이랄 센터예요. 센터 중심. 원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원자가 카이랄 중심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카이랄 중심은 반드시 sp3 혼성 원자에 대해 sp3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sp3에 4개의 원자단이 있겠죠. 이 4개의 원자단이 모두 달라야 돼요. 오케이. 이럴 때 그 sp3 혼성 원자를 카이랄 중심이라고 합니다. 카이랄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탄소가 중심이니까 탄소 원자에 이렇게 4개 원자단 하나, 둘, 셋, 4개 원자단이 모두 다를 때 우리는 여기를 카이랄 탄소 또는 카이랄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이랄 중심은 탄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탄소도 가능하고요, 뭐 질소도 가능하고요, 황도 가능하고요, 뭐 SI도 가능하고요, 뭐 인도 가능합니다. sp3 혼성이 가능한 모든 원자들은 카이랄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카이랄 중심을 우리가 카이랄 중심에서 RS라고 하는 절대 배열을 표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체, 이성, 질체가 연결 순서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화합물의 관계란 걸 표현하기 위해서 카이랄 중심이 있는 분자에서는 R 배열 또는 S 배열이라고 하는 절대 배열을 활용해서 우리는 입체 정체 관계를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거울상 이성체의 공간상의 배열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오케이, 어쨌든 입체 정체에서 입체 정체 관계의 두 화합물에서 카이랄 중심이 있다면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을 통해서 두 화합물의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면 여기 락틱 애시드라고 하는 분자가 있고요. 여기가 카이랄 중심이에요. 그죠? 여기도 카이랄 중심이죠. 지금 이 락틱 애시드의 네 원자단은 카이랄 탄소를 중심으로 네 원자단이 모두 다르니까 카이랄 중심이죠. 여기도 수소, 메틸, 하이드록시, 카복실릭 애시드 이렇게 네 개가 모두 다르니까 카이랄 중심이에요. 이 네 개의 원자단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 그죠? 그래서 4순위를 관찰자 입장에서 가장 멀리 배치시키고 1순위, 2순위, 3순위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R배열이라고 부르고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S배열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4순위, 우선순위 4순위, 지금 보통 수소죠. 이 수소 원자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가장 멀리 배치시켰을 때를 전제한 겁니다. 가장 멀리 배치시킨 후에 1, 2, 3순위를 돌렸을 때 시계냐 반시계냐에 따라서 시계는 R, 반시계는 S라는 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우선순위를 카이랄 중심으로부터 정해야 되는데요. 이때 우선순위 규칙이 있죠. 자, 첫 번째 우선순위 규칙 한번 볼게요. 자, 카이랄 중심에 직접, 중요한 표현이면 직접, 그죠? 직접 결합한 네 원자단을 찾아서 비교하라고 돼 있죠? 원자 번호가 감소하는 순서를 나열한다. 즉 원자 번호가 큰 것이 1순위고요. 작은 것이 4순위가 되겠죠. 보통 수소 원자가 있으면 4순위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보통 이제 분자들을 보면 규칙 1번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규칙 2번으로 오면 규칙 1을 적용해서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각 치환기에서 두 번째 원자들의 원자 번호를 비교해서 결정한다. 즉 카이랄 중심으로부터 두 번째 떨어진 원자들의 원자 번호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까지는 아니라 두 번째에서도 동일하다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비교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념적으로는 이 1번하고 2번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유기학에서 단일 결합으로만 주어져 있지 않죠. 그죠? 다중결합들이 존재하죠. 이 다중결합들을 풀어서 여러분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그 규칙이 바로 다음과 같은 규칙입니다. 다중결합의 경우 같은 수의 단일 결합과 같이 간주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여기 C는 산소 원자가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산소 원자가 이렇게 두 번 연결되어 있고 여기 수소 원자가 하나 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산소 원자는 이 빨간색 C에 두 번 결합되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 놈을 이렇게 풀었으면 이 빨간색 탄소가 파란색 수소 하나 그리고 푸른색 그죠? 녹색이네요. 녹색 산소 원자 두 개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 C는 여기 H하고 O하고 O가 연결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O도 C에 두 번 연결되어 있다고 했으니 빨간색 C에 여기 한 번 연결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소에 직접 결합된 원자단은 HOO라고 하고요. 이 산소에 직접 연결된 원자단이 이렇게 C가 하나 붙어 있다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초이론, 핸드아웃, 교재, 필수 이론도 마찬가지죠. 기본 이론도 마찬가지고 이 다중결합을 풀어 쓰는 규칙들에 대해서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셔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다 정해졌다면, 자, 카이랄 중심에 결합된 그룹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그룹 몇 순위? 예, 4순위. 예, 4순위를 관찰자의 눈에서 가장 어떻게 배치시킨 후에, 멀게 배치시킨 후에 남은 3개의 그룹을 돌렸을 때 관찰자 입장에서 시계 방향이면 R, 반시계 방향이면 S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4순위가, 여기 4순위가 가장 우선순위가 낮다는 뜻이에요. 4순위가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됐다는 얘기는 관찰자 입장에서 가장 멀리 배치시켰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1순위, 2순위, 3순위 시계 방향으로 돌면 R, 1, 2, 3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 S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카이랄 중심에서 RBR과 SBR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카이랄 중심 하나가 R이고 하나가 S죠. 근데 지금 두 화합물의 관계가 연결 순서가 동일하고 두 화합물의 관계에는 구조 정체가 아니죠. 그런데 미러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포개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둘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부르고, 이 거울상 이성체의 관계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또는 정의하기 위해서 카이랄 중심에서 R배열과 S배열을 활용한다는 것, 여러분 잘 머릿속에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성질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계다. 그죠? 그래서 어떤 관계를 우리는 나눌 수 있냐? 구조 이성질체와 입체 이성질체로 나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분자식이 동일한데 원자 핵들의 연결 순서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탄소 골격이 다르거나 또는 이렇게 작용기의 종류가 다르거나 이렇게 작용기의 위치가 다를 때 우리는 구조정체 관계라고 정의를 했죠. 자, 입체성체는 우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거울상 이성질체와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때 중요한 것이 거울상 이성체는 말 그대로 거울상 관계가 성립해야 돼요. 미러 이미지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절대 거울상 이성체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얘는 거울상 관계가, 부분 입체성체는 거울상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시스 트랜스 관계. 여러분 시스하고 트랜스는 절대 미러 이미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 입체 이성질체로 우리는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카이랄이죠. 카이랄은 뒤에 분자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어떤 분자가 카이랄이냐?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울상이 포개어지지 않는 분자를 우리는 카이랄 분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는 이런 분자들은 분자 내 대칭 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자 내 대칭면이 존재하지 않는 분자가 카이랄 분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될 포인트는 얘예요. 카이랄 분자는 거울상이 포개어지지 않는 분자. 이 거울상이 포개어지지 않는 분자는 반드시 분자 내 대칭면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확인해 보시면 돼요. 분자들을 볼 때마다. 자, 다음 거울상 이성질체. 그럼 얘는 뒤에 뭐죠? 관계라고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관계. 어떤 관계가 거울상 이성체관계냐? 이렇게 거울상과 실상. 당연히 실상이 있어야지 거울상이 있겠죠. 뭐 반대로 할까요? 실상과 거울상이 포개어지지 않는
화합물의 관계.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어떤 A라는 분자가 주어져 있고 A의 미러 이미지가 A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둘은 포개어지지 않아요. 둘은 포개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용어는 얘랑 관계가 이난티어머 관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때 거울상이 포개어지지 않았으므로 A도 카이랄, A 프라임도 뭐죠? 카이랄.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두 화합물은 각각이 카이랄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그 문장들, 다음 화합물 중 카이랄 분자를 고르시오 하는 문제와, 그리고 다음 화합물 중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질 수 있는 화합물 고르세요. 거울상 이성질체를 가진다는 얘기는 거울상이 포개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케이, 거울상이 포개어지지 않으면 카이랄 분자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시험 문제 그냥 카이랄 분자를 고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약간 변형해서 다음 보기 화합물 중에 거울상 이성체가 존재하는 분자를 고르세요라고 얘기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카이랄 중심, 그죠? 예, 그럼 카이랄 중심은 우리는 이게 중심 원자를 y로 했을 때 y 하나, 둘, 셋, 네 개의 원자단이 있어야 되니까 이 y의 혼성은 반드시 sp3여야 되고, 여기서 1, 2, 3, 4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야 돼요. 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우리는 이 y를 카이랄 중심이라고 하고, y는 탄소가 가장 기본이고요. 시험 문제 질소, 황, 인 다 출제되었습니다. 맞죠? 물론 Si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됐죠? 그래서 뭐 유기학에서 특별히 중요한 건 뭐 탄소이긴 하지만 나머지 헤테로 원자들도 카이랄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카이랄 중심을 잘 찾아야겠죠? 이 잘 찾은 후에 뭘 하게 된다? RS 절대 배열을 따지게 되면, 절대 배열이에요. 절대 absolute configuration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규칙에 따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나뉘되, 이때 1순위부터 4순위를 나누는 기준은 원자 번호가 기준이 된다. 원자 번호가 큰 것이 1순위, 원자 번호가 작은 것이 가장 작은 것이 4순위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확하게 정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자, 규칙 1순위가 이거예요, 여러분. 카이랄 중심의 직접 이거죠. 2번 1번으로 되지 않을 때, 그죠? 카이랄 중심으로부터 두 번째에서도 안 되면 먼저 세 번째, 계속 비교해 나갑니다. 그죠? 계속 비교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뭐가 될 거다?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가끔씩 다중결합이 나오면 어떡하자? 풀어쓰자. 보통 여기 이렇게 카이랄 중심이 있고 여기 탄소가 연결돼 있는데 탄소 이중결합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색깔로 제가 여기를 빨간색 그리고 여기를 파란색으로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빨간색 C에, 그죠? 녹색 H가 하나 연결돼 있고, 그리고 파란색 C가 두 개 붙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파란색 C는 빨간색 C, 아이고, 자, 여기 빨간색 C가 얘죠. 이렇게 빨간색 C가 두 번 여전히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 번 더 그려주시면 되고, 다시
녹색 수소가 2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빨간색 C가 직접 연결된 게 뭐냐? C가 몇 번? 몇 번? 2번. C가 2번. 이렇게 2번. 그리고 H가 1번. 그래서 빨간색 C에서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파란색으로 가야 되는데 파란색 H가 2번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여기 빨간색 C도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빨간색 C는 CCH라고 표현합니다. CCH가 붙어 있다. 근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결정 안 되면 그 다음 C로 가서 그죠? CHH 또는 HHC가 연결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다중결합들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 1순위부터 몇 순위까지 4순위까지를 정확하게 잘 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우리는 이제 4순위를 가장 멀리 두고 RS 배열을 정해야겠죠. 자, 카이랄 중심을 정하고 우리가 4순위까지 정한 후에 카이랄 중심의 절대 배열을 정해야 되는데요. 자, 이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여기가 4순위고요. 여기 1, 2, 3이면 지금 여기가 1, 2, 3이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나요?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죠. 근데 중요한 건 4순위가 점선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가장 멀리 있으니까 시계 방향 회전이니까 이때를 우리가 R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4순위가 이번에는 튀어나왔죠. 관찰자 입장에서. 그렇다면 여기 1, 2, 3을 회전시켰을 때 그죠? 4순위 H4순위가 이게 4순위가 우리 쪽으로 가장 튀어났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읽어주되 한번 바꿔주면 됩니다. 뭐가 된다? 실제 배열은 S 배열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순위가 가장 뒤로 들어가 있거나 또는 4순위가 가장 앞으로 튀어나와 있을 때는 RS 배열 정하기가 뭐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조금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4순위가 이렇게요. 그러면 실제로 얘는 관찰자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보일 테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니까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니까 이게 무슨 배열이 될 수밖에 없냐? S예요, S. 맞죠?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장 결합과 구조를 한 거죠, 여러분. 그죠? 이게 싫으시다면 이것도 물론 제가 볼 땐 가능해야 돼요. 가능해야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똑같이 삼연체 구조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럼 4순위가 종이 뒤쪽에 있는 게 편하니까 4순위를 종이 뒤쪽에 넣으면 3순위가 4순위가 있던 자리에 가야겠죠. 그럼 1순위, 2순위는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돌죠. 그래서 무슨 배열이 되냐? S가 됩니다. 지금 뭘 한 거냐면 여기 있는 4순위와 3순위의 위치를 교환한 겁니다. 위치 교환. 그죠? 그럼 카이랄 중심에서 두 원자단의 위치를 교환하면 두 원자단의 위치를 교환하면 RS가 바뀝니다. 중요해요. 뭐라고요? 카이랄 중심에서 두 원자단의 위치를 바꾸면 이거 두 개 바꿔도 되고요. 이거 두 개 바꿔도 되고요. 이거 두 개 바꿔도 돼요. 이거 두 개 바꿔도 상관없고 1, 2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어요. 원자단 두 개를 상호 교환하면 무조건 RS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두 개를 바꿨을 때 무슨 배열이죠? 아이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실수를 했는데 R별이죠. 두 개를 바꿨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도니까 R별이잖아요. R별. 그죠? R별이니까 실제로 내가 원하는 별은 무슨 별이 될 거다? S별이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럼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이번에 12시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4고요. 여기 이거 1, 2, 3이라고 합시다. 그럼 4순위를 여러분 뒤로 넣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표현된다고 하면 저는 얘가 1순위고요. 얘가 여기 2순위고 여기 3순위죠. 그럼 이게 무슨 별이 될까요? R별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관찰자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쳐다봤을 때 1, 2, 3이 무슨 방향으로 회전할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입체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상호 교환하면 삼연체의 구조는 똑같이 그리셔야 돼요. 두 개의 본드가 여전히 평면이 있고 똑같이 업다운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이 사순위가
뒤쪽에 있는 게 편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사순위를 여기다 넣는 거죠. 그러면 3순위가 여기 가겠죠. 그럼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1, 2, 3 이렇게 도니까 1, 2, 3 이렇게 도니까 반시계로 돌고 뒤로 돌아가면 S죠. 그럼 내가 원하는 배열이 S배열이 아니고 지금 두 개를 바꿔서 S가 나왔으니 내가 실제로 원하는 배열은 무슨 배열일 것이다? R배열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팁이니까요. 여러분 잘 연습을 해 주시고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사면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이 정사면체의 1, 2, 3, 4가 모두 다르다는 걸 확인해라. 그럼 여기가 뭐가 될 것이다? 카이랄 중심이 될 것이다. 이 카이랄 중심을 찾고 이 카이랄 중심의 이 네 개의 원자단에 뭘 여러분 구분해라. 우선순위를 구분해라. 우선순위를 구분할 때는 원자 번호 기반으로 원자 번호 큰 것이 1순위로 여러분 부여하고 작은 것은 4순위로 부여하고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한 후에 4순위를 관찰자 입장에서 가장 멀리 두고 나머지 1, 2, 3순위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확인을 해봐라. 요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2022 대비해서 기초 이론은 제가 요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그죠? 예. 굉장히 컴팩트하게 좀 얘기를 했고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개념적으로 잘 좀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합과 구조, 컨포메이션 그리고 알케인의 컨포메이션 했죠. 명명법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입체화학에서 몇 가지 용어들 뭐 카이랄, 거울상 이성실체, 카이랄 중심, RS 절대 배열 뭐 이런 표현들 그죠? 예, 잘 머릿속에 정리해서 여러분 이런 이론들이 분명히 앞으로 이제 계속 유기학 공부하면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올 때마다 명확하게 여러분 접근 가능해야 되고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론의 이해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초 이론에서 공부한 내용들 철저하게 잘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